그 재개발 사업은 이제 보통 강북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사업이에요.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은 공동주택 헐고 공동주택 짓는 거. 종전에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단독주택도 재건축인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다 재개발로 갔죠. 그래서 도로가 열악하고 노후한 단독 다시주택 밀집 지역을 모두 허물고 지역 전체를 다시 개발하는 게 재개발. 강북은 대부분 이제 재개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은 도로등 주변 인프라가 양호하지만 건물이 높으려는 아파트, 공동주택 헐고 새로 짓는 거. 이제 요게 이제 재건축인데, 요렇게 구분하고 뒤에 지금 설명하는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 다음부터 절차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이게 재건축 지정 요건이고요. 이건 이제 재건축은 기존 공동주택,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게니까, 그거는 안전진단해요. 안전진단해가지고, 이게 이제, D등급이나 E등급 판정받아야 재건축한다.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이 굉장히 지난번에는 강화했다가 지금 또 확 풀어갖고 전부 다 합니다. 노원이 대표적으로, 단지가 굉장히 열 몇 개 단지인데 안전진단 통과한 게 작년 말까지 통과한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목동은 14개 단지인데 14개 단지 중에서 12개인가 13개인가 안전진단 옛날 통과했어요. 똑같은 게인데 이제 먼저 법이 완화됐을 때 안전진단 통과를 목동은 먼저 했고,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갖고 노원은 한 개밖에 통과를 못했고, 근데 지금 다 풀렸어요. 그거는 이제 새로운 현재 있는 정부가 들어가고 싹 풀어서 엔간하면 재건축이 다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안전진단은 이제 여기서 보면 구조가 30점, 마감하고 설비가 30점, 주거환경 30점, 비용 편익 10점 이래가지고 100점 만점에 일정한 적어도 0점에서 한 45점 정도 되면 재건축 허용되고,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이렇게 하고 재건축을 하도록 합니다. 그냥 건너뛰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똑같은데, 이제 이거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가 이제 여러분 혹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준비위원회가 보통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엔지니어링 회사를 준비위원회가 해서 우리 이 구역을 재개발로 지정해달라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신속 통합해갖고 서울시가 그걸 다 주도해서 합니다. 원래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장은 원래는, 법에는. 근데 시장군수가 그 많은 전체를 다 정비구역 정하려고 하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보통 그거 하려고 하면 엔지니어링 회사를 하나 선정해서 하는데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구가 다 못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해서 준비위원회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신통해갖고 서울시가 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 업체는 구청장이 뽑고, 건축 설계하는 팀은 서울시장이 뽑고, 그렇게 두 팀이 합쳐서 서울시가 MP를 이제 주도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그게 이제 정비계획인데, 그런 정비계획을, 일단은 주민이 이제 선정해갖고, 원래 이제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아까 구청장이 못하면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통으로 들어가면 이건 안 해도 되니까 나중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안하면 구청장은 40일 이내 이 정비계획을 할까 안 할까, 이제 입안이라고 하는데, 할까 안 할까 누가 결정하면 구청장이 결정해요. 구청장이 하면, 자, 이거는 이제 재개발을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해 주자 하는 구청장이 그렇게 결정하면,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구청장이 그 안을 갖고 여러 부서 이제 협의를 거쳐갖고, 부서가 제가 보다 40개에서 한 60개, 70개 부서. 그럼 70개 부서 다 보내면은 부서마다 한마디 할까 안 할까? 그게 한마디 하면은 그것도
보완하고 반려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가려고 하면 몇 달씩 걸립니다. 몇 달씩. 왜냐면 그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 부서에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종전에 정비구역 결정하는 것만 보통 4년에서 5년 걸렸다. 그게 부자재로지. 근데 왜냐면 정비계획을 누가 제안한다고? 주민이 제안하잖아요. 주민이 제안하면 어떻게 해요? 주민들 욕심껏 제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이 뽑으면 도시계획 업체가 주민들 이야기 들어갖고 뭐 이렇게 최대한 많이 이렇게 개발 이익을 많이 하도록 신청할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받은 구청에 각 담당 부서들 보니까 이야기 문제가 있어. 차량을 어디로 다니지? 상하수는 어떻게 문제하지?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하지? 뭐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이야기를 제기를 하면 이제 차 뛰고 포 뛰고 차 뛰고 포 뛰고 해가지고 막 깎아져요. 그런데 서울시 올라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이제 25명이 돼 있어요. 이제 뭐 도시, 건축, 변호사, 그 언론인,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 25명 뽑아갖고 시의원, 서울시 고위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데 한 번만에 결정해 줄까? 한 번만에 안 되잖아요. 그게 뭐해서 그 1년 한 2년 동안 막 해갖고 그걸 딱 받아봤는데 보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 야 이거 한 번 더 검토해봐. 야 한 번 더 봐. 그럼 그 다시 구청을 내려와서 또 올라가면 몇 년, 그래서 보통 4년,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빨리 해주자. 정비, 이거 불 꺼야 돼, 이게. 불이 있으면, 이 불이 끄는 게 보이죠? 끄는 게 낫죠? 오케이. 정비계획 안에 내용에 보면 이제 이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정비구역의 면적 있고,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이 정비계획을 할 때 옛날에는 이거 없었어. 이거 이제 작년 11월 달에 도입된 건데, 내가 돈 얼마 내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고 내가 재개발 하든지 안 하든지 동의해야지. 이게 이제 그 추정 분담금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대충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건 아니죠. 어차피 바뀔 텐데. 그래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건축계획안을 가지고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올 거고, 분양가격을 얼마 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남을 거고, 그러면 각 주민들 현재 갖고 있는 재산, 종전재산이죠. 그 토지를 뭐 100평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50평 갖고 있는 사람도 20평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각각 다를 거예요. 평가해서 내가 얼마를 부담한다 하는 거 계략적으로 그걸 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건축 계획이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조금 디테일해졌어요. 우리가 35층 지을래? 49층까지 지을까? 25층 지을까? 그러면 그게 똑같은 면적이라도 층수가 올라가면 구조나 이런 게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요즘 뭐 35층 제한 풀어갖고 49층도 하고 뭐 지금 저 강남 뭐 70층 뭐 이렇게까지 계산하는데 그거는 이게 층수가 올라갈수록 구조가 더 강하게 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계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최종 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공원, 학교, 필요하면 이런 건 설치해야 되고요. 공동이용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건폐율의 주용도, 아파트 짓고, 여기서 그 다음에 상가시도 지어야 되고, 그런 거 짓고,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뭐 우리는, 35층, 우리는 뭐 49층, 그 다음에 우리는 뭐 60층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정비계획에서 그거 정한다고요. 그거 정하려면 이제 정비업체도 있어야 되고, 엔지니어링 회사도 있어야 되고, 건축 설계 회사도 있어야 돼요. 두 개를 뽑아야 돼.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뽑았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이제 신속 통합을 신청하면 설계사는 서울시가 뽑고, 도시계획업체는 구청장이 뽑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이제 간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필요하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학교가 있으면 이게 꼼짝도 못해. 그래서 특히 북쪽에 학교가 있으면 이게 아파트 못 져. 북쪽에 우리 사업단지 북쪽에 학교가 있으면 이게 아파트 사업이 안 돼. 왜냐면 학교 1조를 지켜라. 이게 학교 보건부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꼼짝도 못해. 1조 이제 그 연속
1조 2시간, 하루 4시간 1조. 그거 운동장에도 그림자 지면 안 된다 이러는 거든. 그럼 아파트 뭐 학교에 바로 면한 데는 7층, 8층 이렇게 못 줌. 그래서 실제 사업성이 확 떨어지는 거지. 어쨌든 그런 것들 보고, 이제 세입자 주거 대책,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임대주택을 얼마만큼 지어서 공급하게 할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획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구단위 계획상 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수립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래요? 정비가, 오케이. 건축선 떨어지는 거, 주변 주택 수급, 안전에 관한 것, 범죄 예방에 관한 것, 또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것, 환경성에 관한 것, 기존 수목은 어떻게 할 거냐, 인구 주택을 얼마나 하고, 구역 안에 옛길이나 옛물길 이런 거, 문화재 이런 게 있으면 막 골치 아픕니다. 이런 걸 다 검토하는데 업체를 뽑아서 이거 만드는 거, 요거 다 만들어야 되거든. 그 업체가 요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 1년은 최소한 걸리지. 이거 다 조사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1년은 걸릴 거예요 아마. 아무리 빨리 해도. 이거 제가 방금 쭉 보여줬잖아요. 이거 다 체크해서 그걸 보고서를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그 보고서를 만든 걸 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구청장한테 우리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그걸 받아갖고 구청장 의견도 내고 아까 한 50개에서 60개 관련 부서에 뭐 군부대도 보내고 여러 군데 다 보냅니다. 하여튼 뭐 지하철도 지하철 있는 데는 지하철도 보내고 또 구청 안에 있는 각 그 부서들 있잖아요. 뭐 토목과 하수과 뭐 이런 다 공업과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쪽 의견들을 이제 다 받아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수정할 거 수정해갖고 구청 안을 만들어지면 구청에서 이제 그걸 주민 공람 전체적으로 이제 공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의회 의견 청취 이제 서울시 올라가기 전에 그거 다 정리해갖고 이제 구청장이 그 지금까지 나온 거 다 정리를 해서 서울시로 쫙 올려보내는. 요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그냥 막 건너뛰었는데 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내용들을 다 그 정도로 복잡하다. 그냥 설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다 하셔야 된다. 그리고 국민주택 이하도 지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60% 이하, 85 국민 60% 이상은 85제곱미터 이하는 근데 강북은 대부분 다 이거 다 이게 땅들이 필지가 작아가지고 해보니까 거의 다 여기다 수용이 됩니다. 근데 강남 같은 데는 이제 이게 좀 스트레스 받죠. 큰 아파트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걸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를 60% 지하라고 하니까 이제 좀 스트레스 받지만 강북은 기존 필지가 워낙 작아서 요거는 뭐 크게 부담 없이 수용이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이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돼. 아까 정비구역 결정하는 게 아무리 빨라야 4년, 5년.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전에 가칭 준비위원회. 그 법정이 기구도 안 해요. 아무 효력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뭔가 하여튼 제대로 앞으로 고쳐야 돼. 근데 이제 어떻든 정비구역이 결정돼서 딱 아까 내가 추정 분담금 낸다 그랬잖아요. 정비구역 결정할 때 내가 2억을 내야 될 건지 3억을 추가될 건지 그걸 알고 이제 내가 재건축에 재개발에 찬성합니다. 도장 쾅 찍어야 50% 이상 돼야 이게 이제 정비계획 결정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결정되고 나면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죠. 이게 이제 처음부터 조합 바로 가도 돼요. 조합 바로 가도 돼. 조합은 4분의 3 동의를 받으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4분의 3 동의 어떻게 하면 절반 동의 받기도 힘든데. 그래서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토지선은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뭘 하느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자 선정합니다. 지난번에 설계자 선정했는데, 그거는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서 계략 설계하는 설계자. 요거는 진짜 이제 우리가 아파트 지을 설계하는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공개 경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지역에 이제 아파트 설계를 제안하면
뭐, 한 세 개, 네 개 업체가 들어오면 그냥 주민총회 올려가갖고 한 사람 뽑고, 뭐 5개 이상 올라오면 그걸 이제 심사해갖고 네 개를 뽑아서 총회에다 올려서 총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자 뽑으면 설계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합니다. 이제 왜냐면 동의서 진구해야 되잖아요. 4분의 3 동의서를 진구해야 되니까 이 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한다. 근데 보통 이 추진위원회가 이게 빠르면 뭐 한 2년 안에 정리해서 조합으로 가는 데도 있고요. 이 추진위원회 안에도 내분이 생기면 이게 막 그냥 중간에, 근데 이게 다 돈 쓰는 거잖아요. 이 돈 쓰는 게 진짜 이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돈 안 쓰면은 누가, 아니 밥은 먹어야 되잖아. 추진회 하려면. 앞에 나서면 최소한 뭐, 활동 경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줘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주는 데가 없어.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에는 서울시가 추진위원회가 구성하면 일정한 금액을 신청하면 빌려줬어요. 담보를. 근데 지금도 그 제도는 있긴 있는데 예산이 안 많아갖고 다 못 주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설계사무소를 뽑으면 그 설계사무소한테 야, 돈 좀 빌리다오. 미리. 설계사무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설계사무소 보고 야, 너 돈 좀 빌리다오. 한 2억만 빌려주라. 이제 그냥 빌리면 안 됩니다. 배임죄 걸립니다. 다 총회 의결 거쳐야 됩니다. 그 모든 절차를, 지금 제가 이거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다 개인이 물어나야 돼. 그래서 왜냐면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누가 결정하면 조합 설립할 때 다 인정을 해줘야 돼. 조합 설립할 때 인정 안 해주면 그거 누가 다 부담해. 추진위원회 하는 사람 다 부담해. 그래서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돈 쓰는 문제는. 그냥 막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뭐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요. 회의하다 하니까 보니까. 그럼 그 비용 줘야죠. 그거 자기 돈 내고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되면 이제 재건축 설립을 하는데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하면 재건축. 이게 주택단지가 아닌 경우도 하여튼 4분의 3 재개발, 이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만 이제 조합이 설립됩니다. 이게는. 근데 조합이 설립돼 이게 진짜 법 인격을 갖고 있는 실제 이제 그 권한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총회가 의결할 것 쭉 이런 게 있어요. 이 총회가 제일 뭐 모든 예산은 총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총회 결정하는 거는 정관은 우리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걸 헌법 같은 그 조문이 있습니다. 표준 정관이 있어요. 그걸 우리 단지에 맞게끔, 우리 조합에 맞게끔 고치면 돼. 그 합의해서 그건 총회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니까.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원칙이 우리나라 헌법하고 비슷해요. 앞으로 모든 분쟁이 생겼을 때 요 정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갖고 쟁송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차입하고, 그래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자금 차입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우선 뭐 조합도 돈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음 달 10월 달부터는 시공자를 빨리 선정하도록, 지금 시공자를 어떻게 하냐면 설계를 끝나고 사업 승인을 끝나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업 승인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길게 남았는데 언제 뽑아? 그럼 그때까지 쓰는 돈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이리 빌리고 저리 빌리고 다 빌리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건 사달이 많이 납니다. 거기서 사건 사달이 많이 납니다. 뭐 철거업자한테도 돈 받기도 하고, 뭐 그 철거업자한테 돈 받으면 안 되거든요. 철거업자는 그때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공자 선정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전에 막 선정해갖고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자금을 어떻게 차입하고 그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 이게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딤택이 있거나 분쟁이 생기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선정, 설계자 선정, 감리지형 평가. 이 설계자는 사실 아까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걸 추인하거든요.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걸 추진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게 시공자는 이제 요거 사업성이 끝나고 나면 시공자 선정 뭐 이렇게 하고 요 이제 감정평가 등 법인 뭐 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법무사무소는 어디다 정해야 되죠? 은행은 어느 은행을 정해야 되죠? 돈 예치하고 뭐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총회에 거쳐서 이사회를 거치고 대의원회를 거쳐서 총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그래서 총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예산은 하나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원의 월급 또 이제 재건축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근무하는 실무 요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최소한 전화 받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총무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총회에서 다 예산을 승인 안 하면 나중에 이게 다 누군가가 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 제일 무서운 게 총회다. 그래서 이 총회는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총회에서 다 결정한다. 아직 총회 뭐 여기까지 오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추진위원회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저는 이거 권장하고 싶어. 이제 구청장이 이제 정비계획 입안할 때 동의서를 받아요. 아까 이제 요번에 이제 신속통합할 때 이제 그 신속통합안이 만들어지면 정비계획을 할 때 주민분담금 이제 알려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재건축 들어갈까, 재개발 들어갈까 말까 결정할 때 도장 찍을 때 도장 하나 더 찍으면 돼. 이게 공공지원조합 직접 설립을 하겠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추진위원회 안 하고 바로 조합 간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업무를 누가 하느냐? 여기서 합니다. 구청장이 정비 사업 전문 관리자를 선정하고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위촉하는데 이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이제 추진위원회를 대신할 사람이에요.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전직 공무원 이렇게 유경험자, 제 같은 사람. 저는 재개발, 재건축 잘 알잖아요. 최소한. 법은 달달달 알잖아요. 그 솔직히 조합장, 추진위원장, 이사들, 대의원들, 법도 모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법도 모르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막 결정한 사람 많습니다. 나중에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의원 하실 분, 이사 하실 분, 조합장 하실 분, 감사 하실 분, 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공부 말고 진짜 법.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거 다 이해해야 돼. 왜냐면 조합장은 뭐예요? CEO잖아. 기업의 최고 책임자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판단에 의해서 물론 이제 이사의 도움을 받고 대의원의 도움을 받겠지만 그분의 판단이 잘못하면 이게 사업기간 늘어질 수도 있고 사업을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법을 어기면 삐끄덕 해버리면 이거 진짜 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최소한 조합의 이사까지 대의원까지는 앞으로 만약에 선출하고 나면 이런 법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건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고 이거는 굉장히 제가 느슨하게 하는 얘기고 법 몇 점 몇 항에 있어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다 있어요. 다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일단 주민협의체 위원장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때 부위원장은 주민들 중에서 부위원장은 주민들 뽑아내요. 이게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전문가 임명, 전문가가 이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이 선출해요. 한 사람 넘으면 한 사람 선출하는 거, 두 사람 넘으면 표 많이 받는 사람 해가지고 선출하고 그래서 위원은 주민들 위원은 한 10명 이상 구청장이 선임해 이제 추진할 사람 해서 이 사람이 뭐냐면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거야. 이게 창립총회를 준비하는데 위원장은 아까 위원장은 구청장이 선정해 줄 때 했죠. 부위원장은 주민 대표라고 그랬죠. 해가 요 위원들하고 합쳐서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동의서 진구하는 거. 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마 뭐 빠르면 요거의 목적이니까 1년 정도 안에 하고 조합을 넘겨줘보면 돼. 그럼 이게 사라지거든요. 이게 저는 이걸 권하고 싶은데 주민들 혹시 의심해갖고 야, 이 구청장이 하면 지 맘대로 할까 이거?
지 맘대로 뭐 합니다. 요즘 구청장이 어떻게 지 맘대로 합니까? 이게 다 뭐 대명천지에 할 수 있나요? 법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고 또 이런 걸 구청장님만 잘 알까요? 구청장님 사실 잘 몰라요. 잘하는 사람, 저희들 같이 전문가들이나 또 이것도 전문하는 변호사들 많거든요. 분쟁 생기면 변호사들 쫙 달라붙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요건 해산돼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걸 권장하고 싶어요. 왜냐면 추진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나 규정을 잘 알고 빨리 확 하면 좋은데 빨리 못 갑니다. 왜냐면 의사결정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의사결정할 걸 이제 총회나 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 한 15년 넘게 그 경험 한번 하면 막 거기에서 그냥 이게 틀어져 갖고 잘못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갖고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걸 구청의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지적해 주면 좋은데 구청의 공무원도 귀찮거든요. 괜히 잘못 분쟁이 말려 들어갔다가 야 너 저 편 들어?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그냥 놔둬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로 오신 이제 우리 최 단장님은 그리 안 할 거예요. 지금 새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만을 위해서 전문직을 뽑았거든요. 이게 이 교육도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뭐 그냥 간단한 교육이지만 중요한 거니까. 그래 이제 지금은 좀 달라지겠지만 적극적으로 제가 개입해서 잘못 가면 바로 가는 길을 알려 줘야 돼요. 저는 이거 권장하고 싶어요. 추진위원회가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는 총회에서 조합은 과반수 출석해갖고, 사업 설계도서에서 유찰하면, 2번 이상 유찰하면 수의계획하고, 어떻든 총회 조합원이 20%는 직접 출석해서 취소할 수 있고요. 어쨌든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한다. 지금도 이제 사업성이 끝나야 총회에서 선정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규정 바뀐다 그랬죠. 10월 달, 다음 달 중으로 이제 건축 심의를 받을 정도가 되거나 뭐 그것만 가도 이게 시공자 선정할 수 있고, 시공자 선정하면 돈을 빨리 빌릴 수 있잖아요. 그래 이게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설계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총회에서 결정하는데, 추진위원회 아까 설계자를 원래 조합에서 선정할 수도 있지만 조합에서 선정하면 너무 늦잖아요. 저 뒤에서 선정하는 거니까 추진위원회 대부분 다 한 99%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추진을 하면 이걸 경쟁 입찰을 하죠. 그래서 2개가 넘으면 총회에다 2개 올려갖고 제일 투표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개 이상 넘으면 5개, 6개 넘으면 그거는 1, 2, 3, 4등을 정해서 4등까지만 총회에 올려서 한 명 뽑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뒤에서 설명했지만 잘 뽑으셔야 됩니다. 잘 뽑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능력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된다고요. 다 잘할 것 같죠? 다 못합니다. 다 잘하는 사람도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지. 대충 뭐 오해서 요원들 이야기하는 게 듣고, 조합 뭐 이제 간부들 이야기하는 거 듣고 막 대충 이렇게 선정하는 경우를 하죠. 우리도 그렇게 제가 설계 사무실가 맨날 그렇게 쫓아다니고 잘 좀 봐달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 회사는 500명 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는 오래 안 됐어요. 18년밖에 안 됐고요. 아파트가 지금까지 저희들 아파트 위주로 하는 설계사무소인데 28만 호를 설계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할 건 다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1000명이 넘는 회사도 있어요, 설계사무소. 50명 되는 설계사무소도 있고요. 50명이라고 설계 못하는 건 아니고 1000명이라고 설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파트 설계를 적어도 한 10만 호 이상 설계를 해야 다양한 모든 아파트는 다 해봤잖아요. 고급 아파트부터 일반 저렴한 임대 아파트까지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겠죠. 이제 그런 회사들을 뽑으시면 좋겠다. 근데 실제 이제 제출한 설계안을 보고 뽑아야 돼. 어느 사람이 우리 단지에 적합하게 잘 설계했느냐.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주민들은 별로 없어요. 그림만 잘 그리면, 이거.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오케이. 이제 이게 아까 시행자가, 원래 재개발 재건축 시행자는 조합이 하는데, 조합이 가만수 동의를 받아갖고 시장군수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 신탁 회사하고도 해요. 맡기기도 하고. 공동사업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이거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조합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이게 조합이 시장군수는 잘 안 해요. 이게 귀찮으니까 공무원들은 안 하고. 이제 LH나 SH나 또는 이제 건설업자하고도 공동사업 해요. 옛날, 지금 반포 1, 2사 같은 게도 5천 세대인데, 그 현대건설하고 반포조합하고 공동사업을 했어요. 그 이제 공동사업자가 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총회는 제일 중요한 게 총회잖아요. 총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1000명이면 적어도 500명 이상 참석해야 되고, 서면도 가능해요, 서면도. 500명 이상 해야 되고, 500명에 2분의 1이니까 250명 찬성해야 총회는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3분의 2 찬성해로 해야 되는 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사업시행계획은 이제 총 몇 세대, 몇 평짜리, 뭐 얼마를 구체적으로 이제 집질 설계도면을 사업성이니까요. 그거는 당연히 주민들 3분의 2 동의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관리처분은 내가 이제 현재 재산이 얼마고, 공사하는 재산이 얼마인데 분양 가격을 얼마 하니까 빼고 더하고 해서 내가 얼마 부담해야 되는 게 그게 관리처분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맨날 많이 싸워요, 관리처분. 왜냐면, 야, 지금 있는 걸 좀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있는, 없어지는 재산을 더 받으려고 하고, 땅값은 있으니까 땅값들 많은데 보통 건물값 때문에 많이 싸우더라고. 근데 철거할 건물값을 많이 받으면 좋지. 근데 그럼 분양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고민스러워요. 근데 토지를 많이 갖고,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이익일 수도 있어, 조금은. 근데 그 관리 처분이 제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례가 참 많지가 않더라. 이게 있고. 어떻든, 보통 이제 종에는 1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1000명이면 100명은 반드시 출석해야 돼요. 나머지 400명은 서면으로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10분의 2 출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창립총회는 반드시 20%는 참석해야 된다. 조합원의 20%는 참석해야 된다. 나머지 서면해도 좋은데, 그래서 이런 다 기준을 정해놨어. 중요도에 따라서, 10% 출석, 20% 출석,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3분의 2 찬성,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놨다는 거죠. 이 다 법에 있는 거예요. 조합원은 조합장 1명, 이사 3명 이상.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5명 이상이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그러니까 2명. 보통 감사는 2명 이렇게 해요. 임원의 자격은 이제 요번에 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가 2인 이상 공유일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 최근에 무슨 뉴스가 나왔더라고. 11%가 줘갖고 그 사람이 임원했다고. 그게 지금 안 돼요, 이제는. 요거 최근에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공동지분일 때, 임원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60% 갖고 있는 사람이 임원이 할 수 있어요. 40% 갖고 있는 사람은 임원할 수 없어요. 공동지분에서. 요거 바뀐 지가 아마 몇 달, 지금 서너 달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권자, 구청장이죠. 지방의원 배우자, 이게 구의원, 시의원 배우자, 안 돼. 직계 좀비속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분들은, 왜냐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합에 들어가서 행사하면 안 된다. 이게 명시적으로 이제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의원회, 이거는 이제 보통 조합이
이사회, 조합에 이제 이사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거를 총회에 올리기 직전에 요 대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여기서 가결돼야 총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조합이 하더라도 이사회가 한번 하고 대의원회 하고 그 다음에 총회에 올라가도록. 그래서 이 대의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100명이 넘을 거는 뭐 100명 이상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반포 1, 2사 같은 경우는 2300세대니까 대의원이 한 120명 가까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대의원회는 집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통지 후 그냥 구두는 안 되고 서면을 이게 집회 7일 전까지 이게 다 법에서 정해놨어요. 아무리 급해도 뭐 5일 전에 통보하면 무효, 효력이 없어. 그래서 이 법에서 7일 전 이렇게 정해놨다. 총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제 사업시행인가,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정비구역 결정해서 건축 설계자를 선정해갖고 설계를 해서 건축 심의를 받고 그걸 아까 도면 아까 쭉 사업성에 들어가고 이걸 전부 다 서류를 만들어야 돼. 토지용지, 정비기반시설, 도로공원, 하천, 임시거주 필요하면은 뭐 주민 이주 대책, 세입자, 그다음에 정비구역 안에 가로등을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거 범죄 예방 대책 어떻게 하고 국민주택 규모 건설 아까 85제곱미터 이하를 60% 이상 뭐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높이 용적률 그다음에 폐기물을 가라면 어떻게 처리할 거고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그다음 돈은 그다음에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조금 뭐 또 이런 건 설계도서, 자금기획서, 뭐 감정평가 이런 거 쭉 13개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이제 이렇게 이만한 두꺼운 도면을 갖고 이제 바로 여기 통과해야 그 다음에 공사 착공할 수 있어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이 사업시행가를 봤는데 요거는 이제 구청장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건축 심의를 하면은 이제 건축위원회 받아야 되고, 뭐 경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교통위원회, 환경위원회, 쭉쭉쭉, 한 10개도 넘어, 어떨 때는. 그러면 이게 위원회마다 한마디씩 할까? 그러면 A위원회, 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건축위원회 가니까 또 다른 이야기 해. 그럼 어떻게 맞춰, 이거? 그래서 지금 통합하도록 했어요. 통합.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5월달인가 법을 바뀌었는데 시행이 아마 내년 1월부터 이 원회를 전체 통합하게 돼 있어. 근데 서울시 다 통합 못하고 지금 교육하고 교통하고 환경하고 건축시민에 통합할 거예요. 경관위원회는 이거는 이제 정비계획 수립할 때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다룰 거고. 근데 이제 제일 아까 골치하고 까다로운 게 교육환경영향평가 학교. 이거는 누가 하냐면 교육청에서 하거든. 서울시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이 서울시장하고 아무 관계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청법이라고. 그러니까 서울시장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아까 학교가 북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제일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런 위원회를 지금 이제 법원 개정이 됐고 실제 이제 지금 준비 작업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통합위원회를 해서 하면 훨씬 많이 이제 편해졌다. 이렇게 절차는 편해질 겁니다. 용적률이 이제 우리가 3종 기준으로 했을 때 용적률이 250%잖아, 그죠? 250%. 근데 이제 뭐 기부채납해서 올라가면 한 270%, 28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까지. 재개발, 재건축하면 다 기부채납 해야 돼요. 하다가 보면은 뭔가가 내놔야 돼. 왜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 다 도로가 있었잖아요. 골목 다 이때 도로가 있는데 그놈의 도로 다 싹 치워버리고 싹 사업단지 만들어잖아요. 금방 이득 줬잖아요. 그죠? 물론 새로운 도로 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기부채납 그렇게 내가 땅을 얼만큼 내고 또는 뭐 건물을 내고 이렇게 해서 용적을 253종을 기준으로 해서 한 250%인데 260% 받았다.
근데 3종은 300%까지 갈 수 있어. 300%. 그러면 내가 이제 260% 받았고 40%를 더 받잖아요. 40%더 받으면 20%만큼은 지어가지고 임대주택 서울시에다 줘야 돼요. 땅은 공짜로 주고 건물은 지금 아마 400만원, 평당 400만원. 지금 빨리 고쳐야 돼, 서울시가. 서울시가 고친 거 아니고 이게 법을 고쳐야 돼. 지금 아파트 값 얼마예요, 평당? 뭐 700만, 800만 하잖아, 그죠? 강남 같은 지금 1000만원씩 하거든. 근데 그걸 임대주택이라고 시가 400만원 주고 사가지고 간다고 빼서 날도둑이지. 그게 고쳐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조금 고쳐질 거라고 지금 봐야지. 뭐 당장은 어렵지만 근데 그 국가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옛날에 한 400만 원, 500만 원 할 때 임대주택 한 4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평당으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뭐 이거는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반대하는 사람들 매도 청구할 수 있고요. 관리 처분은 이제 이거는 사업성이 낮고 이제 사업성이 딱 빠져서 그 다음에 이제 착공하기 전에 아까 내가 돈 얼마 나야 되지? 이제 그게 관리 처분이에요. 내가 전 재산이 지금 총 내가 사업 비용이 100억인데 지금 10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나는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적게 갖고 있는 사람, 이제 또 건물도 원래는 이제 그 대로변에 있던 건물과 저 안쪽에 있는 건물하고 가격 차이 나지 않아요. 땅값도. 그런 평가를 다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100%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제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요. 그거 갖고 관리처분 무효소송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반포 1, 2사가 그 5천 세대인데 현대가 한 2조 5천억짜리죠. 공사비가. 관리처분 인가를 했어요. 이제 초과이득세를 원래 부담 안 하려고 2017년 12월 달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하면 초과이득세는 안 물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일부 이제 그 관리처분이 잘못됐다고 무효소송을 제기해갖고 2년 동안 아무 일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2년. 뭐 조합이 이겨서 다행이지. 졌다! 그러면 초과이득세를 2조 원을 물어놔야 돼. 2조 원 같으면 한 사람당 10억에서 15억 물어넣어야 되거든. 왜? 물론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지? 불만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지금 아찔하잖아요. 폐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폐소하면 뭐 재건축 가겠어요. 집집마다 10억에서 15억 더 내라고 하면 이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세금만. 그런데도 그 소송을 제기해요, 사람들. 하여튼 그런 사례들 너무 많이 봐갖고 가슴이 좀 아프죠. 이게 이제 공무원 조합이면 청산인 전문관리원 이거 하는 사람은 다 공무원으로 인정합니다. 돈 받으면 공무원 처벌하듯이 똑같이 처벌합니다. 조합 임원들 뭐 돈 받거나 부정처사하게 되면 공무원처럼 처벌합니다. 공무원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제 공공재건축이 있어요. 이거는 조합원이 가반수가 동의하면 공공이 조합하고 공동을 합니다. LH나 SH. 근데 사실은 이제, 공공이 토지 소유자 3분이 토지 면적 2분 이상 동의하고 기존 조합은 해산하고 주민대표회를 구성해서 공공이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요. 이게 공공재건축이 되면 사전에 컨설팅 해줍니다. 이게 이제 정비하기 전에 SH나 LH가 나와갖고 사업성 분석해갖고, 허가를 요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분담금이 얼마 되고 뭐 이런 게 쭉 설명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데 이게 서울시가 지금 이거 추진하면 용적도 1.2배 더 주고, 그 다음에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깨진 데가 많습니다. 공공재건축 재개발 결정했다가 진행하다가 중도에 마음이 안 맞아가고 깨진 데도 많은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LH나 SH는 전문기관이잖아요.
이게 신뢰해야죠. 투명하게 신뢰하면 가능한데,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잘 안 되거나 또는 한쪽에서 불신을 갖게 되면 뭐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고 한 발도 못 나가게 되고, 그래서 지정해 놔놓고 무산된 데가 상당히 많다. 지금 현재. 예, 이제 그 주민대표회의, 아까 이제 공공재건축으로 갔을 때 재개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이 재개발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재건축, 근데 용도지역도 올려주고, 뭐 2종을 3종을 올릴 수도 있고요. 1종을 뭐 2종, 3종 올릴 수 있고요. 법정 상한 용적률과 다 정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주거비율 상한도 완화하고, 청수, 공원도 완화하고, 신속한 인허가 할 수 있고요. 이주대책 이런 것도 공공이 주도해서 하는 게, 민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공공이 주도한다. 이게 저는 이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 힘들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업은 공공재건축은 사업이 빠르게 되고요. 왜냐하면 빨리 해주니까. 그 용역업체나 시공자 선정도 LH가 선정하는 게 SH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선정해요. 네, 주민이. 시공자도 나는 현대건설 할래, 뭐 삼성건설 할래, 주민이 선정, LH, SH 하지 않아요. 근데 오해하지, 많은 사람들이. 근데 공공재개발 재건축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한 사업관리로서 주민활동 완화하고 사업자금의 지원으로 주민부담. 그러니까 SH나 LH가 사업자금 미리 갖다가 쓰잖아요. 그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의견 반영이 시작하면 주민이 원하는 민간 브랜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SH, LH 이름 단 아파트 들어올까 싶어서 그게 이제 생각이잖아요. 아니 뭐 주민들이 우리는 현대하고 할래, DH. 그럼 주민이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주민이 선정하는 거니까. 예, SH, LH가 선정하는 건 아니다. 설계자도 SH, LH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선정하는 거다. 주민이 아까 주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 다만 그걸 총괄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SH나 LH가 한다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신탁 전문업자가 지금 이제 신탁업자가 도입되죠. 이게 신탁업자가 업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주민들이 조합이 해야 할 일을 신탁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거 최근에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신탁업자가 관리하면 관리 비용 줘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서로 합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100분의 20, 뭐, 얼마 이상, 이게 각 단지마다 다 다른데, 신탁업자들이 최근 이제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려고 경쟁을 통해서, 그 관리 비용을 좀 적게 받기는 받는데,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뭐, 저거 놀고 돈만 저만큼 받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예. 다음, 신통. 예. 이게 이제 그냥 건너뛰기 막 신통이라고 하는 거는 신속하게 통합하는 거예요. 다음. 제가 8시까지 강의하면 되죠. 예. 그죠? 8시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뭐. 8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그래도 되나? 예. 일단 한 명은 받겠습니다. 예, 다음. 예. 하여튼 이게 지금 서울시는 청수 35층 제한이 없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50층, 65층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신속 통합이 8시 반까지 하세요? 좀 강연. 아니, 뭐, 그냥 주민들이 원하면 내가 8시 반, 10시까지 할 거고. 아니, 그러면 주민이 원해야 되지만 내 맘대로. 그죠? 나는 시간 딱 약속을 8시까지 지금 받았으니까 8시까지 땡치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민이 원하면 해줘야지. 그죠? 맞지? 오케이. 저는 시간 구애 안 하니까. 그래도 혹시 여러분 약속 시간이 있는 분들은 8시 가셔도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이 제도를 도입했냐면은 지금 주택 문제 막 이게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얼마나 올랐어요. 공급 안 하고 규제하니까 올라가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 목표는 빨리 많이 공급해야 돼. 빨리 공급해야 돼. 아까 빨리 어떻게 해요? 절차를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절차를 아까 몇 년 걸린다고? 4년, 5년, 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6년, 7년 이렇게 걸리면 언제 집 지어? 계획 수립하는 게 그렇게 걸리는데. 그래서 그걸 빨리 하자. 그 다음 통합. 통합은 아까 절차를, 일반 절차로 가면은 구청에서 접수해갖고 관련부서 협의하고 뭐 주민공람회 공청회 구의회 의견 청취 거쳐서 시에 또 올라오면 시에도 뭐 팀장 과장 국장 실장 보고하고 또 관련부서 협의해갖고 또 의견도 정리해갖고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갔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야 이거 욕심이 많아 좀 줄여 다시 검토해봐 쫙 다시 내려보면 어디까지 가요? 저 제일 앞에부터 가갖고 또 몇 개 그렇게 4년 5년 걸리지 뭐. 근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면 신속통합은 그 절차는 나중에 하고 누가 결정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고 그랬죠.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신속통합하는 그 팀하고 신속통합하는 팀이 중간 계획 수립해갖고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물어봐요. 그 도시계획위원 9명을 뽑아놔서 수권소위원회라고 25명인데 25명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뭐 판사도 있고 의원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전 비전문가는 많은데 빼고 도시건축, 교통, 환경하는 전문가들 9명을 뽑아갖고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같이 협의해요. 그럼 그 사람 몇 분 보느냐고요? 보통 한 3분, 4분 봐요. 뭐 2달 만에 또 뭐 그 다음에 보고 또 보고. 1년 사이에 한 서너 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머리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몇 번, 지난번에 본 거 딱 기억나니까. 그거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가면 한 달에 2번 열리는데 보통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회의하면은 한 2건이나 3건 심의하면은 지쳐요. 그럼 몇 시간 봐요? 하여튼 2시간, 4시간 동안에 1시간에 한 건 보기도 힘들잖아요. 한 건 보고 뭐 대충 보고 야, 이거 문제가 있어 보완해. 이거 다시 바꿔가지고 와. 이거 고치라. 이거 더 보강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다고요? 수권소위원회가 몇 분 본다고요? 몇 시간씩을 몇 분 보니까 적어도 내가 봤을 때 한 건에 대해서 한 10시간 볼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정비계획 결정할 때 그 사람이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쥐가 봐왔으니까 쥐가 딱 결정 오케이. 그래서 그게 그런 걸 통합해서 같이 통합해서 MP하고 그 다음에 그 구청하고 시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하고 그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그걸 논의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고 보완해서 그걸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 2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절차 빨리 해버리고.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발표했어요. 예. 지금 현재 81개 신통을 추진하고 지금 40몇 개인가 지금 결정했어요. 지금 한 40개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이게 신통 기획관인데 제가 참여해갖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여의도 시범 아파트, 한양 아파트 했고요. 창신숭이 했고요. 지금 창신구 하고 있고요. 종암 3인가? 그거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체내 3개 제가 끝났고 지금 2개를 하고 있어요. 저도 한 4년, 지금 3년 넘게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뭘 원하는지 대충 이제 알아요. 이게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오는데 3년 넘었으니까 대충은 딱 감 잡잖아요. 딱 이거 보고, 아, 이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감이 잡히죠.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걸 이제, 왜냐면 구청 공무원도 참석하고, 담당군 참석하고, 신통군 참석하고, 다 참석해요. 나중에 이제 그게 주민들이, 주민대표를 또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들하고 한 서너 분 회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획 수립했는데 주민들 보시고 의견 주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 대표들이 와서 이제, 이건 요 문제 있고, 이건 좀 더 봐줬으면 좋겠고, 이건 좀 더 보완해 줄 수 없나요? 그러면 오케이. 다시 이제 그걸 받아갖고 검토해서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MP들하고 회의해갖고 또 중요한 거는 수권소위원회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야,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게 들어줘도 돼? 안 돼? 뭐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뭐 들어주면 들어주고. 그거 한 서너 번 하고, 그게 오케이 되면 그 다음에 최종안 주민들 전체 모아놓고 설명해 합니다. 그게 큰 문제 없으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례를 들어서 신통안을 반대하는 데는 여의 압구정 빼고는 거의 다 없습니다. 압구정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예. 신통하는 게 싫다는 거죠. 예. 뭐 그건 뭐 싫으면 자기들 뭐 가면 되는 거니까 그건 서울시가 너 신통 쪽으로 해라 이렇게 안 하거든. 일반으로 가라 그러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통하기 싫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재개발하면 됩니다. 신통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강제상이 아니고 우리는 신통 안 하고 일반 절차 밟아서 갈래. 그거 하십시오. 아무도 그건 신통하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 근데 우리 신통하게 해달래. 신통할까 안 할까 이제 그건 결정을 해요.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강북 재개발로 해보세요. 찬성하시는 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똑같아. 그거는 그거는 찬성하고 반대는 모든 지역이 없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 다만 반대하는 세력이 크면 비대위가 크면 못 가는 게고 반대하는 세력이 좀 약하면 잘 갈 수 있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에서 의사결정할 때 아버지, 엄마, 아들, 딸 4명이 앉아서 결정하면 결정돼요? 쉽게 결정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들 생각 따로, 딸 생각 따로, 남편 생각 따로, 아내 생각 다 들었는데 집에 일도 안 되는데 그 조합 전체 그거를 마음 맞춘다는 게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70%만 되면 가야 됩니다. 진짜로. 70%가 내 마음에 차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되지. 내게 100% 맞춘다? 다른 사람이 그거 틀리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못 거는 거지.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제가 이제 무서워하는 게 정확한 정보 지식 없이 카드라. 지금 방금 얘기하던 이제 카드라. 이 진짜 무섭거든요. 야, 공공재개발 해갖고 서울시가 임대주택 많이 뺏어간다대. 그럼 안 뺏어간다고 어떻게 설명해요? 아까 절대 이게 신속통합 임대주택 절대 많이 안 뺏어갑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 늘어난 용적률의 2분의 1만 갖고 갑니다. 신속통합을 가도 그렇고 신속통합 안 가도 그렇고 그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왜 신속통합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라고 하는 게 단지 지금 재개발 같은 건 큰 문제인데 기존에 도로가 구조가 다 있었잖아요. 그거 다 지우고 싹 하면은 나는 재개발해서 좋지만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삥 둘러 가야 되잖아. 왜 그 사람한테 불편 줘요? 내 재개발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보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단지 내 공공보행 통로를 어떻게 만들어서 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차로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도 건물 높이가 옆에는 2층짜리 있는데 거기다가 뭐 35층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한 15층짜리 짓고 단지 중앙에는 뭐 40층, 50층 올리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디자인 해주는 거야. 그런 게 공공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재개발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임대주택을 따로 별도로 지었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그러면 이제 그 임대주택 사는 아이들하고 일반 아파트 아이들하고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 아이들이. 혹시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집주인인지 전세 사는 사람인지 월세 사는 사람인지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요? 이제 서울시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섞어라. 그러니까 이제 임대아파트 주민들 들어오면 우리 집값 떨어진대요. 아니 옆집에 사는 사람이 월세 사는 사람이 집값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누군가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막 이렇게 들쑤시 갖고 야, 이 서울시 하는 안에 안 된대 신통하는 개판이야 뭐 이렇게 돼 갖고 지금 이제 깨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깨진 성파의 오금 현대인가? 그것도 그렇게 깨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민간이 신통을 안 하고 자 일반적으로 들어오면은 서울시가 주민들이 회원들이 해줄까? 당연히 안 해주지. 그래서 4, 5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고친다고. 왜냐하면 서울시 생각은 명확합니다. 서울시가 이제 아까 누가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돼 서울을 대표하시는 분이거든요. 거기는 도시 건축, 뭐 환경, 교통, 그 법조인, 변호사, 언론인 뭐 이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쭉, 뭐 보통 위원이 4년 하거든요. 저도 그 위원 4년 하고, 이제 금년 3월에 이제 간도 왔는데. 그 4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몽땅 바뀌는 게 아니고 몇 명씩 바뀌니까 계속 그 기조는 수십 년 동안 쫙 흘러오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바꿔.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우리는 신통 안 하고 일반 갈래? 가십시오. 한번 가보세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결론은 난다. 그 계획 내용은. 그래서 어떻든 이런 절차 제도를 바꿔서 계속, 오케이. 그래서 신속한 주택 공급이 목표고, 가이드라인을 딱 제공합니다. 계획지 할 때. 그리고 프로세스 딱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예측이 가능해요. 어떻게 갈지. 그 다음에 절차를 대폭 단축합니다. 수권소위원회 아까 통합심의를 통해서 확 기간을 줄인다.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데 한 1년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통안이 만들어지면 그걸 갖고 이제 정비계획 절차, 아까 이제 구청에 접수하는 그게 이제 정비계획이거든. 근데 이미 인가를 받았잖아. 신통을 해서 요까지 요건 가능하다고 인가를 받았잖아. 받은 걸 법적인 절차만 거치는 게 거의 한 8개월에서 1년 걸려요. 빠르면 뭐 한 8개월 정도 하더라고. 더 빠르면 한 6개월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주민이 동의가 빨리 되고, 빨리 되면. 그래서, 아까 이제, 예.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 아까 이제 사업 어떤 프로세스, 행정, 어떻게 접수해서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최종 결론 내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준을 만들어서 누구나 알기 쉽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까 정비계획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토지 이용, 밀도, 높이, 공공시설, 배치, 동행, 이런 거 아까 사업승인 할 때 쭉 아까 막 한 30까지 쭉 넘는 거 이거 다 검토해요. 이때 다 검토해요. 그래서 이제 사업성까지도 검토를 해요. 옛날에는 사업성 검토를 안 했는데 이제 재건축은 사업성 검토 안 해도 돼요. 시범 아파트, 여의도 한양 아파트는 평지 재건축이거든. 그거는 뭐 무조건 사업성 나오니까 그건 검토할 필요 없어. 문제는 창신숭이 같은 경우는 이게 비탈 산동네야. 여기에 70m 고주차, 여기는 40m 고주차인데 이런 계곡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건 사업성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걸 아파트 지으려고 하면 제일 좋으면 그 경사를 쫙 잘라갖고 싹 걷어내고 밑에부터 확 치면 좋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옆에 단지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옹벽을 잘라요? 그러면 그 지형에 맞춰서 짓다 보면 이게 이제 뭐 높이도 올리는 제약 있고 건축 배치하는 데 제약이 있고 계산해 보니까 사업성이 뭐 한 6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60% 나오는 사업 계획 왜 하냐고. 서울시가 돈 들여갖고 뭐 하려고 해주냐고. 최소한 적어도 비례율이 아마 0.891 정도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냐 MP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MP 하는 사람. 도시계획위원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하면은 그 경관 문제 있잖아. 그러면 좀 그거 치면은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수권소위원도 상당수가 그 MP를 해요, 이제. 그분들이. 자기 해봐야 알잖아. 역지사지, 지가 해봐야 알지. 그냥 말만 하는 거 저도 잘 할 수 있어요. 저는 다 이게 보면 뭐, 한 개도 안 되게 할 수 있어. 제 입만 갖고. 근데 그거 하면 되지.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신속통합 MP를 하면서 MP는 아까 이제 그 지역 그 실제 사업이 가능한 범위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하고 조금 많이 지금 많이 이제 좀 수월해졌어요. 처음 초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부딪히고 막 저는 한 번은 막 때려치고 싶더라고. 내가 뭐 서울시가 MP로 해놔놓고 내 말 안 듣고 뭐 내 계획 안 들으면 미쳤다고 내가 하냐고 뭐 화가 이렇게 나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나아졌다. 이렇게 왜냐면 그분들이 MP를 하고 있어서 나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그 전문가들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이런 위원들이 주민 참여단 자치구 서울시 신속통합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걸 계속 회의합니다. 계속
보통 회의를 한 10번에서 20번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회의하면 막 짜증나요. 저 회비도 얼마 안 주고. 월급 굉장히 받는 사람들 이 회의하면 막 몇 시간씩 떠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여기 착취하는 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착취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하고 아까 축구 소위를 보통 한 3번, 4번 정도 하고 그래서 최종안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요거는 주민 대표들을 모아서 이제 설명하는 거하고 요거는 이제 최종 이제 요것도 한 서너 번 합니다. 2번, 3번 뭐 많이 할 때는 한 4번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조정하고 그리고 요 최종은 이제 요렇게 결정해서 합니다. 지금 이제